연습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 1학년 때까지는 그게 좀 만만한가? 올해 모고 그래도 풀만은 했죠. 1학년 때까지는. 안 풀만 했나요? 근데 이제 2학년 지문 보시면 알 건데, 얜 더 안 풀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 맞아. 올해 고1 3월 모의고사도 어려웠다 하더라. 어, 맞아. 그래, 이제, 이렇게 글을 열심히 읽었는데, 뭔 소리지? 하고 또 올라가서 또 열심히 읽고, 이제, 요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야. 글의 내용이 좀 어려워지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조금 글을 좀 잘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한 수업을 조금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독해하는 방법이랄까? 그래서, 독해 자체의 능력을 좀 키우는 연습을 좀 할 건데요. 어, 얘기를 일단 요거를 먼저 해놓고 아까 국어 단어장 일단 넣어놨으니까 우리 단어는 요거 7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요거 제 고2 기출 모의고사 지문을 조금 읽는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뭐죠? 거기 미니 모의고사 요거를 이제 푸시고 어차피 15분짜리니까 풀고 제가 후다다닥 한 바퀴 돌아서 문제풀이 하고 를 할 거라서 여기서는 말 그대로 그냥 문제풀이 연습을 할 거고 이 수업 시간에는 그냥 독해 그 자체에 대한 수업을 조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구조화하는 거라거나 아니면 이제 문장 분석이라거나 그래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글의 흐름을 조금 잡아가는 연습을 조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수업을 2시간 하고 클리닉을 1시간 정도를 하는데, 이제 윈터 같은 경우는 당신들의 스케줄이 되게 빡빡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클리닉을 주에 한 번만 할 거예요. 한 번만 할 건데, 이걸 이제 시간을 조금 너랑 나랑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은승이는? 우리 학원 바깥에 있는 스케줄은? 어, 여기 밖으로 나가는 스케줄이 언제야? 그걸 알아야 내가 이제 너랑 나랑 비는 시간을 맞춰갖고 클리닉을 잡거든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 클리닉 할 때 묶어버리든지. 어, 금토는, 야, 여기다 잡아요. 그럼 월화수목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수요일은, 어, 수학이 있어요? 괜찮아요. 수요일 날 내가 안 와요. 그러면 월화목 중에는 괜찮아?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월화목은 여기에서 수업을 뭐 들어요? 무슨이가? 어, 수학이랑 영어랑 국어는 없고, 아, 그 다음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 화요일 날, 오케이. 그러면 월화, 목, 딱 전해드리라고 적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일단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가능하면은 시간을 좀 보고 제가 정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는 이때는 뭐 할 거냐면 일단 아까 단어를 일주일치 외우셨잖아요. 클카를 하시면 걔 그냥 단어 종이로 시험 볼 거예요. 뜻쓰기 시험. 음. 그래서 요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마다 숙제가 나갈 거니까 숙제 검사를 좀 할 건데 어 지금 요 기출 모의고사 수업도 그렇고 뒤에 모고 문제도 그렇고 일단 기출 교재 같은 경우는 이따가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뭐 이것저것 워크북 제가 짬뽕시켜 섞어 놓은 건데, 일단 여기 이제 해석 쓰기인데, 해석 쓰기에다가 동사 찾기 하고, 끊어 읽기 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도 나간 만큼만 해석 한번 쭉 써보기 하고,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신 때 많이 했던 유형이잖아요. 어법이랑 어휘 고르기. 그러니까 이제 지문 복습 한번 해보시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법이랑 어휘 고르기 한 거를 가지고 제가 복습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꼼꼼하게 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하고 여기하고 얘는 이제 동사 변화형 맞추기. 그래서 뭐 it is essential to keep이겠지 뭐 가지고 오시면 좋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숙제를 조금 해오시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하루에 지문을 해봤자 제가 아주 꼼꼼하게 할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한 4지문 정도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한 4지문 정도, 오늘은 조금 개수는 많겠다. 뭐 18번, 19번 이런 게 있을 거라. 음. 그래서 그 부분들 여기 워크북 한 바퀴 돌려오시는 게 일단은 숙제가 될 거고, 모의고사 수업 시간에는 또 따로 말씀을 다시 뭐야 이게 드리겠지만, 모고 시간에는 한 세트 풀어오는 거 숙제예요. 한 세트 풀어오시고, 오답 정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문 내용을 지문이 이만큼 있으면 한 세 덩어리 정도로 나눠서 지문 흐름 요약해서 플로우 차트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그렇게 숙제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클리닉을 한다고 치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에 하면 단어 시험 이제 이번 주 거 데이 7개 시험 단어 시험 보고 이번 주에 들어 뭐 했던 거 수업 오늘 이번 주 들으신 거 요 책 요 교재 숙제하고 모의고사 숙제하고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날 같이 검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복습 문제를 제가 조금 내서 복습을 잘 하셨는지 확인을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숙제 검사 같은 경우는 문장 분석하는 걸 제가 한 땀 한 땀 봐야 되거든요. 잘 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보고 네, 뭐잘 하시는 것 같으면 대충 보기 시작합니다만 이게 조금 엉성하다 싶으면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뭐 코칭을 해드릴 거고 이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한 40분 정도면 끝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게 몇 분이 걸릴지는 모르죠. 근데 통상 아무리 오래 걸려도 2시간이면 가능해요. 2시간씩 안 하는 게 좋긴 하지. 그래서 클리닉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제는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수업 시간에는 문제 풀고 오답 체크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했던 지문들은 이제 문장 요약 한번, 흐름 요약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걸 이렇게 숙제로 드릴 거고요. 네, 일단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할 이야기로 다시 이제 들어가 봅시다. 말씀 다 드렸죠? 단어 시험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독해를 할 때 우리가 독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이 수업은 주가 될 건데요. 어, 일단 저는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한 문장 읽고 두 문장 읽고 글을 한 두 문장 정도 읽었다라고 했을 때 글은 이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문장에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주제가 나오고 주제에 대한 근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동일한 방금 반복처럼 재진술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문장 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독해를 할 때. 그래서 문장 간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인지 수평적 관계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뭐 재진술이라고 많이 불러요. 아니면 수직적 관계인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수직적 관계라고 한다면 위계가 있다는 거거든. 상위 진술, 하위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지. 주제나 예시이거나 아니면 전제에서 전제가 있고
그 전제 때문에 발생한 또 구체적인 사실이로나. 그래서 이제 문장하고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수평적 관계면 재진술이면 굳이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하면 두 번째 문장을 읽지 않아도 되는 거고 혹은 첫 번째 문장이 어려웠다면 두 번째 문장이 상대적으로 쉽게 쓰여 있을 거예요. 보통 말을 풀어서 그런 경우라면 첫 번째 문장을 이해를 못했어도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해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30번째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글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그냥 주제문을 깔아놔요. 얘가 주제야. 근데 두 줄 반이야. 그러면 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놓을 거거든.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대놓고 주제지만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이런 내용이군 파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의 문체 때문인데 우리는 글을 쓸 때 말을 짧게 쓰는 게 원칙이죠. 한글은. 한글은 문장 길게 늘어지는 걸 안 좋아하고 그 만연체라고 하면서 좀 지양해야 되는 필체예요. 특히 논술을 쓸 때는. 근데 영어의 경우는 문장을 되게 길게 잘 들이빼면서 말이 안 꼬이는 게 좋은 문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매우 지랄맞은 문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멋들어지게 쓰게 되는데 이제 그 문장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읽는 글들이 통상 최소 박사 이상급의 교수님들, 학자들의 저서이거나 논문이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는 대상은 원래 이제 학생들이 아니라는 거지. 동료 학자들이 보통 읽는 글이거든. 아니면 좀 학식이 있는 독자거나. 그러니까 그 읽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멋들어진 문장을 써놓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다가. 그러니 우리가 이걸 딱 보고 뭔 말인지 알아먹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제 글을 쓰는 사람 특징이 지가 이렇게 문장을 써놨으면 지도 지 말이 어려운지 알아요. 그럼 여기에 얘가 만약 주제였다면 근거를 대든지 아니면 예시를 달든지 아니면 조금 쉬운 말로 재진술을 하는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지. 그래서 문장을 하나 읽고 두 개 읽었을 때 어떤 관계인지 파악을 하고 요까지 내용을 잡았을 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부터는 사례구나, 예시구나, 주장에 대한 근거구나를 파악을 하면서 글을 읽는 거랑 그냥 대가리 받고 쭉 읽어가는 거랑은 글을 읽는 효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장 간의 관계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지문에 등장한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떤 얘기냐? 대립하는 구도인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동치인지 그러니까 같은 말인지 그래서 글이 어렵잖아요. 글이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글을 파악했을 때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지문일수록. 그리고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잖아. 똑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바꿔놓은 거. 그래서 앞 문장을 읽고 다음 문장의 주제문의 재반복일 때 주제에 해당하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표현을 똑같이 두 번 안 쓴단 말이야. 얘랑 얘가 같은 말이 있구나라는 걸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글의 흐름을 이해할 때,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 얘랑 얘는 대립적인 개념이네, 얘랑 얘랑 반대편이네. 그래서 말하자면 흑백으로 얘는 갈리는구나. 아니면 얘랑 얘는 같은 개념이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글의 이제 전개의 패턴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얘네들이 조합이 되면서 이 글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글이구나. 사실 이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패턴이 익숙해지고 내가 이걸 볼 수 있으면 글을 읽기가 되게 수월해지거든. 예측하면서 읽어갈 수 있게 되고 이제 그게 모의고사 글을 조금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글의 전개의 패턴은요. 뭐 좀 제가 러프하게 만들어 나눈 건데요. 일반 구체화형. 우리 지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글의 전개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죠. 주제가 나오고 그 뒤에 근거로 뒷받침하는 패턴. 첫 번째 문장에 주제 박아놓고 근거가 다다다닥 달리는 거. 그래서 영어 지문에 가장 많은 두 괄씩, 내지는 양괄씩. 뭐 간혹 많이는 안 쓰입니다만 미괄식의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제일 흔한 패턴. 그 다음에 이것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전개 방식은 문제 제기형. Q&A 방식인 거죠. 자문자답형. 그래서 지가 묻고 지가 답하면서 글을 풀어가는 방식이냐. 아니면 이런 지문도 꽤 많아요. 문제만 제기하는 글이에요. 현상을 나열하면서 뭐 지구온난화 이런 글이 나온다면 1900 몇십 년대 이래로 우리 인간들은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뭐 서구의 사회에선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있고 아시아에선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있고 적도지방에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구가 온난화가 진행된다. 하고 끝. 그런 지문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문제만 제기하는 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 지문에서 간혹 등장하는 패턴들인데요. 변증법적 구조. 혹시 변증법 알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렇군요. 이게 재작년 수능 국어 지문에선가? 이 변증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랑 이제 우리 국어쌤이랑 친한데, 이제 국어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질문이 막 정답률이 최악이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봤더니, 왜요? 뭐 변증법 얘기네요. 근데 되게 기본적인 변증법 해결 얘기 아니었더니, 그쵸. 근데 아니, 근데 애들이 수업을 해보니까 변증법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네? 진짜 고등도 모른대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변증법이라는 건 보통 이제 뭐 정, 반, 합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정명제, 반명제, 그래요. 대립하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어, 보통 이제 한자도 되게 쉬운 한자로 쓰여 있어요. 발을 정자에다가 반할 반자에다가 합할 합자인데 이제 얘랑 얘가 대립을 하고 갈등 관계를 겪다가 뭐 이제 그 사회과학 이론에서 갈등 관리라고 하다는데 이 갈등 과정에 대한 해소를 통해서 더 나은 진화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 이걸 보통 이 정반합의 변증법적 구조라고 해요. 근데 알아는 두시는 게 좋을걸요. 그래서 이 영어 지문에 나오는 변증법적 구조는 어떤 식이냐면 문제가 있고 이렇게 갈까요? 어떤 현상이 있고 이 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충돌이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현상과 문제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보이는 이러한 현상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현상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결국은 이제 문제 해결형입니다. 얘도 Q&A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대립형이에요. 대조형. 얘도 은근 꽤 많아요. 대립되는 개념을 계속 대비만 시켜요. 그래서 이제 여기의 경우에는 그 통념 비판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러니까 글이 전환되는 경우, however 같은 애를 기점으로 글 앞뒤가 뒤집어지는 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 하고 주제가 나오는 패턴. 내지는 학설 대립을 소개하는 글들도 있어요. 어떠어떠한 학자들은 뭐 심리학에서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 근데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있어 하고 그냥 글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대립시키는 패턴. 아니면 글이 이렇게 특정한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는 패턴도 있어요. 저는 내 마음대로 전개형이라고 부르는데 인과관계. 원인 앞에다가 제시하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
근데 이제 얘는 원래 이제 글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 넣기가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원인 결과는 사실 일반 구체화랑 똑같아요. 원인이 사실 전제가 되는 거고 결과는 이 전제로 발생하는 현상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과관계 같은 애도 있고 아니면 실험을 소개하고 실험의 결과 있죠. 이렇게 쭉 순서에 따라서 글이 흘러가는 양상. 그러니까 좀 글이 전개된다라고 해서 내 맘대로 전개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반의는 안 나옵니다만 이런 글들도 꽤 있죠. 그래서 지문에 숫자 나오잖아요. 30번째 지문에 그 20번째 내용 읽지 말고 30번째 지문에 숫자 나오면 숫자 먼저 빡빡빡빡 빠르게 쓱싹 스캔해보세요. 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나 뭐 과학이나 과학적인 학설이나 이런 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게 보이는 지문이 있어. 근데 많이는 안 나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나열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평적 구조. 이거 뭐냐면 팩트만 막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이런 책장 같은 게 있을 때, 뭐 이 책장의 특성에 대해 쭉 나열하는 거. 색깔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이 겉면을 이루는 물질은 나무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 다음에 뭐 뭔가를 처리를 한 이런 제품이며, 층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즉 얘는 그냥 어떤 현상을 혹은 사물에 대한 팩트만 쭉 나열하는 거예요. 얘는 23번, 24번에 조금 많이 나와요. 이런 글. 23, 24번에.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23번, 24번 주제하고 제목 문제를 읽을 때는 좀 주장을 찾으려고 읽거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이 사람이 뭔 말하고 싶은 거지? 근데 주장은 하나도 없고 팩트만 쭉 제시를 하고 있어. 그럼 멘붕이 오는 거지. 맛이 가. 뭐야?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이런 나열을 하는 글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랑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동일한 개념이 반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얘랑 어떻게 어떤 개념이랑 어떤 개념이 대립하고 있는지의 그런 관계들을 조금 파악하고 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도식화를 할 겁니다. 1번 문장이 주제야. 그럼 얘에 대한 근거가 2번하고 3번이 있고 뭐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1번하고 똑같은 정도의 재진술이네. 그 4번 문장 밑에 5번 문장이 나오고 6번 문장이 주제문 한번 반복되네. 이런 식으로 글을 조금 도식화하고 구조화를 시켜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패턴의 글이라면 주제, 근거, 주제, 근거, 주제, 근거 이런 패턴이 될 거거든. 아 그러면 뭐 일반론, 구체화론, 일반 구체화형 첫 번째 패턴의 전개 방식이겠구나. 요렇게 글을 조금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8번 따윈 넘어갈까요? 괜히 달아놨네요. 뺄걸. 근데 내가 뭔가 읽어보고 뭔 얘기를 하려고 냅뒀는데. 아, 맞다. 그냥 얘는 뭐 글의 흐름 따위는 별로 볼 건 없으니까 문장만 조금 봅시다. 어휘들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in accordance with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accord가 무슨 표현인지 아시나요? 어, according to는 알죠? 그죠? 걔는 뭐뭐에 따라서잖아. 그거의 동사거든. accord는요. 무엇과 조화를 이루다, 합치하다 이런 말이에요. 잘 따라가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in accordance with라고 하면 무엇에 부합하여 이런 의미예요. 혹은 부합하게. 그리고 제가 독해할 때 색깔을 좀 더럽게 많이 쓰거든요. 한 몇 개냐?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색깔 볼펜이랑 형광펜을 갖고 계시면 좋긴 해요. 그래서 제가 통상 어떻게 색깔을 쓰냐면 단어 어휘 같은 건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드릴 거고 빨간색으로 뭔가 체크를 하면 이렇게 형광펜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보통 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구문들 같은 애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통상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의미를 구분할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주제문이고 얘하고 같은 의미예요 할 때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이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난잡하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색깔이 여러 개 있으시면 좋긴 해요. 그래서 후딱 읽고 갑시다. 그럼 Fire Safety Regulations. 그럼 화재 안전 regulation은 규정이죠. 규정에 부합하게 It is essential to keep all hallways free of personal belongings. 여기는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죠. 그럼 투부정사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다가 되겠고 문장 끝까지가 진주어 덩어리네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내시는 수업하듯이 좀 꼼꼼하게 하는 게 컨셉이니까 essential 뭔 뜻입니까? 이거 필수적인이죠. 얘랑 비스무리하게 쓰일 수 있는 동의어들 좀 아세요? 너네 학교는 지문도 단어도 많이 바꾸잖아요. 어휘를 잘해야 돼요. 단어 바꾸는 거 하도 좋아해서 너네 선생님들 변태라서 지문도 바꿔놓고 표현도 바꿔놓고 문법도 같은 의미로 다른 거 쓰라고 시키고 막 이래서 자주 나오는 애들이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vital, crucial 다 우리 지문에 많이 나와요. 뭐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결국 우리 지문에서 같은 말로 쓰입니다. fundamental도 뭐 써야 되죠? indispensable 다 중요한이에요. 중요한 필수적인 critical 빠졌네요. 쉬운 단어 중에 그나마 제일 덜 나오는 건 얘. indispensable. dispense는 나눠주다거든. 나눠주고 버리고 그냥 주는 건데 indispensable은 나눠줄 수 없어. 남에게 절대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vital, crucial, fundamental, critical 같은 정도는 입에 붙어서 나와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지문에. 그러면 to keep all hallways free of personal belongings 이 부분은 keep 얘 오형식 동사잖아 원래.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유지하다죠. 모든 hallway 복도네요. 복도를 free of는 무엇이 없는 이라는 표현이죠. 개인적인 소지품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네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자전거나 박스나 작은 가구 같은 거 이런 거 다 치우세요. 이게 필수예요. 뭐 당연히 여기가 그냥 용건 대놓고 글 시작하자마자 쓰네요. 네 물건 치우세요네요. How we serve as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일단 serve as는 묶어서 무엇으로 혹은 의로써 역할을 하거나 기능하다예요. serve는 우리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사인데 의미를 한 세 갈래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 이상은 거의 안 나와요. 여기에 있는 역할, 기능하다, function 같은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제공하다, offer의 의미도 있어요. 세 번째로 돕다예요. help입니다. 이 세 개가 다 나와요. 고루고루. 그러니까 다 아셔야 돼요. 저는 원래 제가 단어 외우는 걸 존나 싫어하는 게으른 새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단어를 많이 외우라고 시키지 않아요. 많은 의미를 외우라고도 안 시키고. 그래서 딱 제가 말씀드리면 고 이상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외우시면 돼요. 역할하다, 제공하다, 돕다. 여기서는 serve가 뒤에 as가 붙으면 통상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예요. 복도라는 곳은 자 어떤 역할을 하냐? critical evacuation, evacuate가 대피하다거든요. 그래서 evacuation은 대피예요. 대피나 피난 아니면 비상탈출 이런 의미예요. evacuate가. 그럼 루트는 경로니까 비상탈출 경로니까 비상구죠. 복도는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해. During emergencies 응급 상황이 되면 and anything left there could block the way and pose serious safety risk.
anything left 거기에 남겨진 무엇이든지 얘가 주어네요. 거기에 있는 건 뭐든지 block the way 길을 쳐막을 수 있고요. pose 뭔 뜻인지 아십니까? 제기하다, 일으키다 이런 말이죠. 문제 같은 걸 제기하다 혹은 발생시키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safety risk 안전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투부정사 부사중 용법 덩어리네요.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the safety of all residents 모든 거주자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we request that 요것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지문을 남겼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요구합니다. 대절을 인데요. 까지가 대절이에요. request의 목적어절에서 동사의 형태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Any personal items placed in the hallways에서 얘가 주어고 얘는 과거 분사 뒤에서 꾸며요. 그만큼 여기가 동사인데 동사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혹시 왜 이따위로 동사가 생겼는지 아실까요? 여기 뭔가가 생략돼 있어요. 여기는 일단 should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 소리냐면 요구, 명령, 주장, 제안 요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쓰였을 때 이 동사 뒤에 대절이 오는데 여기 목적어 절이에요. 이 대절에 주어하고 동사가 올 건데요. 대절이니까 요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 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어쨌건 앞에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should가 있는 거니까 얘는 항상 원형이 쓰여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어떨 때 이러한 경우, 이러한 뭐랄까 should 생략이 적용되는 거냐면 이 대절의 내용이 좀 당위성이 있거나 의무성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should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당위성, 의무성은 쉽게 말하면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를 말해요. 해야 한다라고 해석되면 돼요. 그럴 때는 안 보여도 should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be removed. 원래는 어떤 의미인데요? Any personal item should be removed예요. 어떠한 개인적인 물품도 치워져야 한다라고 해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please note that. 그리고 대절이라는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네요. note는 메모하다, 기록하다, 주목하다, 언급하다라고도 해석돼요. 뜻이 좀 많아요. Not following this. 이거 안 따르면 may result in penalties. 얘는 너 페널티를 받을 거야. 벌칙을 받을 거고요. We appreciate your cooperation in maintaining a safe environment. 에서 appreciate 뭔 뜻이죠? 아는 단어죠? 뭐예요? 요거죠. 그래서 appreciate는 뜻 4개 정도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얘가 뜻이 많거든요. 우리 지문에 되게 다양한 뜻으로 나오는데 이 4개로 바를 거예요. 다 발라줘요. 첫 번째, 감사하다죠. 이응 받침 하나 붙여요. 감상하다. 이응 지읒하면 뭐예요? 인정이죠. 인지하다.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인정하거나 인식하거나 인지하거나 감사, 감상, 인정, 인지 이 4 중에 하나로 다 발립니다. 그래서 그 뭐 사전 찾아보면 이따위로 나와요. 막 무언가 때 무엇의 진가를 알아보다 막 이러거든요. 그 진가를 알아보는 게 감상하거나 인정하는 거지 뭐. 그래서 appreciate가 뜻이 조금 많은데 이렇게 4가지로 기억하자. 감사, 감상, 인정, 인지. 여기선 감사겠죠. 네 협조에 감사해요. 그리고 in ing는 뭐라고 해석해요? in ing 예, 뭐뭐
함에 있어 라고 보통 해석해요. 함에 대해서, 대하여라고 할까요? 뭐뭐 함에 있어서 뭐뭐 함에 대하여, 혹은 좀 더 쉽게는 뭐뭐 할 때 많이 나와요. in ing 뭐뭐 함에 있어서. 그러면 협조에 감사합니다. 뭐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감에 있어 당신의 협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거 19번은 뭐였더라? 이거 왜 했더라? 얘도 뭔가 이유가 있는데요. 날려버릴까 하다가 이건 설명을 해야지 하고 줬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튈까? 분석법은 아닐 텐데 이것도 아닌데 음. 네, 그냥 칩시다. 19번은 찔게요. 20번 갑시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는 쉬워요. 당연히 주장이 있으니까 글의 구조가 뻔하거든. 첫 번째 패턴일 거예요. 일반 구체화요. 그래서 일반론 즉 주제 앞에 깔 거고요. 뒤에 부채 진술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20번 치고 내용 지문 글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보시면 1번 Fans who are inclined to spend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what athletes owe them as fans 길죠? 요까지가 주어예요. 얘가 동사. 조동사 플러스 think. 여기가 동사예요. 주어 덩어리 깁니다. fans가 주어니까 who are 쓰여 있는 거고요. 요 표현 무슨 말이죠? be inclined to 부정사. 안 들려요. 말을 조금만 크게 해주실래요? 어차피 둘밖에 없는데 뭘. 해도 되잖아.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incline이 기울다거든요. 그래서 inclined 하면 기울어진이고 기울었다는 건 하는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inclined 자리에 fact가 들어가도 같은 말, likely가 들어가도 같은 말이죠. 그리고 prone이 들어가도 사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근데 pro는 통상 ing가 많이 오기도 합니다만 그냥 같이 기억해놔도 돼요. pro는 prone 뒤에 명사가 오고 명사 동명사도 오고 투부정사도 옵니다. 그래서 be prone to, be apt to, be inclined to, be likely to 같은 말. 아니 그리고 더 쉬운 표현은 tend to 부정사죠. 그래서 이러한 팬들이에요. spend a lot of time thinking.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 아닙니까? spend 시간 ing잖아요. 그쵸?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여기 ing 앞에는 통상 임 아니면 온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spend 목적어 ing, 목적어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뜻 안 적을게요. 그냥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시간을 보내는 놈들이야. 많은 시간을 생각하느라고. 그리고 what athletes owe them. 의주동 항상 명사 역할이죠. 그리고 제가 뭐 대괄호 치는 건 보통 명사예요. 제가 쓰는 기호는 별거 없습니다. 이거 명사예요. 명사고 나머지 그냥 괄호를 묶을 거예요. 형용사, 부사 이렇게 의미, 구등 다 이렇게 묶어버릴 겁니다. 명사를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명사는 중요하잖아. 주어 아니면 목적어 뭐 이런 애들이니까 통상 명사만 대괄호로 묶어요. 그러면 이제 어우는 빚지다니까 운동선수가 그들에게 뭘 빚지고 있는가? As fans, 팬이라는 존재로서 나에게 니들은 뭘 빚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놈들은 should also think about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대놓고 뭡니까? 주제죠? 여기가 주장이네.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야. 너네 이거 생각해야 돼. About the corresponding obligations that fans might have as fans네요. 자, 요거에 대해 생각을 좀 합시다. correspond가 뭐죠? 상응하다, 부합하다예요. 혹은 일치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corresponding은 현재 분사니까 부합하는, 상응하는 obligation은 해줘.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할 때 그 오블리제예요. 불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예, 의무죠, 의무. 그럼 이에 상응하는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대절이라는 fans might have 팬들이 가져야 할. 그러면 운동선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팬들은 니들이 팬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네요. 그러니까 남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해줘만 하지 말고 이들도 선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one who thinks only about what they are entitled to receive from their friends without ever giving a moment thought to what they owe their friend is. 졸라 기네요. 얘가 동사거든요. 어, 굉장히 길어요. 여기부터 요까지가 다 주어 덩어리란 얘기야. 이만큼이. 일단 원이 주어. 주어 덩어리가 되지를 긴 이유는 관계사절이 길어서 그렇죠. 원 who에서 이러는 놈이에요. 한 사람이겠죠. Who thinks only about 자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녀석이야. 그리고 what they are entitled to be entitled to 부정사는요. 뭐뭐 하도록 자격이 부여되다 해요. 얘는 뭐뭐 할 자격이 있다라고 일단 써놓을까요? 혹은 자격이 부여되다. 그래서 entitle이 자격을 부여하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empower하고 같은 말이에요. empowered to 부정사. 더 쉬운 말로 바꾸면 be allowed to랑 같은 말입니다. 구조로 따지면 오형식 수동태고 be pp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도록 뭐뭐 되다. 그럼 what they are entitled 무엇을 그들이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예요. to receive 받을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from their friends 친구에게 그러면 이제 요 생각만 하는 놈이에요. 내가 친구에게 뭘 받을 자격이 있는지만 생각하는 놈. without ing 뭐뭐 없이죠. without ever giving a moment's thought. ever은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아주 개똥 같은 놈이에요. 이건 그냥 강조어다라고 일단 생각해 놓읍시다. 강조어다. 한글에서 강조어 하면 이런 거죠. 너무, 매우, 몹시. 근데 뭐 비속어로 치면 존나와 개잖아. 개빨라, 존나 짜증나.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강조어거든요. 국어에서. 근데 걔들은 다 뭘 나타내는 부사냐면 정도를 표현해요. 와, 저 새끼 개 싸가지 없어. 얘 개. 그때 걔는 뭐예요? 매우 몹시잖아. 정도거든요. 싸가지 없으면 정도? 쟤 진짜 개부자야. 개똑똑해. 다 똑같아. 근데 ever은요. 강조를 하는 표현인데 ever하고 똑같은 애가 at all이에요. 얘네 둘이 똑같은 애인데 얘들은 동사를 강조해요. 근데 국어에서는 동사를 강조하는 일괄적인 표현이 없어요. 주동사나 ever이나 at all 얘네들이 긍정의 동사나 준동사를 강조하고 있으면 해석할 방법이 좀 모호합니다. 맥락에 따라서 그때그때 의미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안 찾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할 일 없을 때 ever, at all 사전 찾아보잖아요. 뜻이 더럽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뭐냐? 1대1 대응되는 딱 떨어지는 한국말 표현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추천하는 해석 방법은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의미가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안 보이는 척하고 해석을 해볼게요. 아, 부정문일 때는 간단해요. 전혀 하면 돼요. 전혀. at all, ever 둘 다. 전혀예요. 부정문이면. 얘는 긍정이라. without giving a moment's thought. 제공하지 않아요. 주지 않아. 뭘로? 한순간의 생각도 주지 않아. 이건 뭐 관용 표현이라면 관용 표현인데요. give a thought는 think랑 같은 말입니다. 생각하다요. a moment는 thought를 수식하는 형용사예요. 그냥 한순간의 생각인 거야. 그럼 give a thought가 think니까 giving a thought은 thinking이야. without ever thinking하고 같거든요. 그럼 결코 생각하지 않고죠. 근데 without은 어차피
with 플러스 not의 개념이니까 사실상 부정이잖아. 1도 전혀 한순간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친구한테 뭘 내가 받아 처먹어야지만 생각하는 새끼는 그리고 think, give a thought to 하면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예요. What they owe their friends. owe는 빚지다니까 내가 내 친구에게 뭐를 빚졌는지 빚진다는 건 what I should do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owe는 빚지는 거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할지가 될 거예요. 그럼 그들이 친구들에게 뭔가를 뭘 해줘야 할지에 대해선 한순간도 생각 안 하면서 받아 처먹을 생각만 하는 놈은 주어 동사 뒤에 삽입구 나와 있네요. 얘는 살짝 안 보이는 척 해봅시다. 콤마 투부정사 삽입이고 not a very good friend 뭐다? 좋은 친구는 아니다 라는 거네. to put it mildly 에서 여기에서 put은 언급하다예요. 그럼 mild가 부드러운이니까 soft 같은 의미죠. 부드럽게 좀 착하게 말하면 심한 말 안 하고 말하자면 이에요. to put it은 뭐뭐 하자면 투부정사가 독립부정사라고 하는데 뭐뭐 하자면이야. 부드럽게 말하자면 좋은 친구는 아닌 거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어떤 의미예요? 지금 유사한 사례를 들어놓은 거죠. 그럼 지금 구조는 이렇게 가면 돼요. 1번에서 공간이 좀 모자라나? 이렇게 갈까요? 지금 1번에서 2번 이렇게 간 거잖아. 얘가 주장이고요. 얘는 뭐야?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사한 사례가 되겠죠. 괜히 남한테 뭘 받을 생각만 하고 선수에게 받을 생각만 하고 줄 생각을 안 하는 놈은 좋은 팬이 아니야. 너 생각해야지 너도 뭘 해줄 수 있는지. 그럼 유사한 사례는 뭔데요? 친구한테 받아먹을 생각만 하는 놈은 좋은 친구가 아니잖아. 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fan하고 friends를 빗대서 표현한 거예요. 3번 similarly 유사하게예요. 그럼 문장 간의 구조는 대놓고 보여요 지금. 2번 문장 말하고 유사하게라고 했으니까 3번 문장은 또 다른 사례겠지. Fans who only think about what athletes owe them 팬들인데요. 지금 관계사절 길게 쓰는 게 이 양반 취미인가 봐요. 여기가 동사절. 그럼 여기까지가 후절이에요. 그러면 생각만 하는 놈이에요. 운동선수가 나에게 뭘 빚졌는지. 그럼 빚지다는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똑같네. 문장 구조. without ever thinking about. 앞에랑 아예 똑같아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what they owe to athletes. 그들이 운동선수에게 뭘 빚졌는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팬놈들은 have failed to take the fan-athlete relationship all that seriously 인데 얘랑 얘는 어디 갔어? 여기에서 take 땡땡 seriously라고 하면 무엇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다예요. 여기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놈들은 실패한 거야. 뭐를? fan-athlete relationship. 그럼 팬과 운동선수라는 관계를 all that 이건 부사예요. 그다지가 되겠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받아들이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 사례하고 여기 3번하고 수평적 관계가 되겠네요. 세 번째 문장. 그쵸? 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그럼 팬과 선수와의 관계에서 같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쵸?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4번. As in nearly every other area of human life. 여기서의 as는 뭐뭐에서 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거의 모든 영역이네. 인간의 삶에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처럼
whatever special rights fans may possess. 이만큼이 지금 주어 덩어리네. 왜 초록색이 됐냐, 여기 지금. 이건 주어. 이만큼이 주어. are limited가 동사니까요. whatever 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얘 복합 관계사라고 부르는데 내신 수업까지도 아니고 문법도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적어놓고 갈게요. 원래 whatever는 복합관계 대명사로 배웠을 거거든.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whatever 뒤에 이 절 안에서 문장 구조를 보시면 얘가 주어고 어디 갔어? 네? 잠깐만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여기가 지금 목적어거든요. 어순이 왜 이따위로 생겼냐면 whatever의 꾸밈을 받는 애가 딸려 나온 거예요. 앞으로. 원래 문장은 fan possess rights예요. 팬은 소유한다 권리를 이거든. 근데 how 뒤에 형용사 달라붙죠. How old are you?처럼 그죠? 뭐 예를 들어 I want to know how old you are 이런 문장에서처럼 how 뒤에 old가 따라오는 것 같이 여기에 있던 목적어 자리에 있던 얘가 여기로 끌려나간 거예요. whatever 때문에. 왜 끌려나갔냐면 얘가 관계 형용사라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것만 놓고 갑시다. 이거는 문법을 어법책 같은 데서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신 진도면 좀 꼼꼼하게 할 텐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알아만 두세요. 관계 형용사 whatever는요. whatever 플러스 명사를 항상 동반하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명사. 하고 똑같다. 혹은 의미에 따라서는 any 명사라고 해석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all 더 명사가 낫겠네요. all the 명사. 모든 명사야. whatever special rights, all the special rights야. 모든 특별한 권리, 어떤 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또 이렇게 관계사절처럼 해석이 가게 될 거예요. 올로 바꿔놓으면. 어쨌건 팬들이 소유할 수도 있는 모든 특별한 권리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are limited 제한됩니다. by a corresponding set of obligations 이거에 의해 제한된다. 저 corresponding 아까 보셨어요? 상응하는 set of는 a series of랑 같은 거예요. 1년의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 그럼 1년에 상응하는 의무에 의해서 팬이 가질 수도 있는 모든 권리라는 게 제한되는 거야. 네가 무제한적으로 권리만 누리는 건 아니야. And fans who never think about how they can be better fans. 왜 이렇게 기냐? 일단 끊을게요. 팬들인데 그리고 팬들인데 얘가 또 두 번째 절의 주어입니다. 결코 생각하지 않는 놈들이네. How they can be better fans. 그들이 더 좋은 팬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주동이죠. Even as they confidently opine about what athletes owe them. 졸라 길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네요. 이분절. 그리고 후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어요. 많이 길죠? are 여기가 동사. 그리고 opine 아래 별표 되어 있네요. opinion의 동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opinion.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다. 의견을 말하다. 그럼 팬놈들인데 자기가 더 나은 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놈들, 심지어 어떨 때조차 자신만만하게 말하면서조차예요. even 뒤에 부사절 접속사가 붙으면 얜 양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할 때 조차 혹은 조차도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할 때조차도 뭐뭐 하면서조차도 이렇게.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what athletes owe them 운동선수는 우리한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한테 뭘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 자신감 있게 말할 때조차도 자신의 팬으로서의 역할이나 의무에 대해 말하지 않는 놈들은
hardly fulfilling their end of bargain. 그러면 이러한 녀석들은 hardly는 빈도부사 뭐랑 같죠? 뭐 다 같은 애죠. barely, scarcely, seldom, rarely 이런 애들 아시는 놈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 보고 통상 준부정어라고 해요. 얘네들은 부정어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애들이 보이면 이런 친구들은 준자가 붙긴 하는데 그냥 부정어라고 하는 게 나아요. few, little처럼 이런 애들이 보이면 그냥 부정어다. 그래서 부정문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hardly fulfilling, fulfill 충족시키다예요.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되겠네요. Their end of the bargain. 얘는 이제 관용 표현인데요. 여기에 bargain은 원래 bargain은 협상이거든요. bargain은 negotiation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end는요, 끝이라는 말도 있지만 목적이에요. 그럼 직역하면 협상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인데요. 결국은 이 end of the bargain이라는 표현은요. 얘는 뭐 목적이나 의무 이런 정도의 의미가 돼요. 내가 협상을 통해서 목표라고 합시다. 목적은 좀 이상하다. 목표라거나 혹은 의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협상을 통해서 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목적 혹은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팬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마지막 문장은 네 문장밖에 안 되긴 해요. 그럼 마지막 문장은 주장에 대한 재진술이네요. 그렇죠? 이런 식의 구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지문만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이거? 그럼 조금 빨리 해볼게요. 12시에 밥 먹으러 가야 되죠? 아, 음, 이러면 숙제가 너무 적어지는데? 숙제가 두 지문인데? 어, 그래. 3시간인데 숙제를 적게 내도 근데 잠깐만 그럼 너무 시간이 남잖아요. 되게 애매해졌는데? 좋다. 잘 됐다. 19번을 하자.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좋았어. 19번을 하도록 합시다. 얘는 10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 질문 남겨놓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지울까 하다가 푸치할게요. 1번. Nathan boarded the train on Saturday evening. 얘가 board는 탑승하다죠. 토요일 날 저녁 때 기차에 탔대요. As he made his way to his seat, make one's way to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별거 없어요. 어디로 가다예요. 얘는 어디로 가답니다. go예요. go to랑 같아요. had to go to. 얘가 지 자리로 향하면서예요. He found someone already sitting there. 얘 때문이었구나. 얘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이지는 않거든, 그렇게까지.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 현재 분사예요. ing가 오는 동사. 몇 개 안 됩니다. 일단 목적격 보어 자리에 보통은 투부정사가 와요. 맞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want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force 투부정사 이렇게요. 근데 원형 오는 건 사역동사, 지각동사죠. 맞죠? ing 오는 건 뭐 있어요? 아는 게 하나 있어야 돼. 지각동사는 원형하고 뭐가 와요? 바쁘니까 내가 말할게요. 지각동사 그리고 catch, find, keep, leave 이렇게 4개 정도는 알아두세요. 얘는 문제에 잘 나와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가 오는 것도 그닥 흔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중학교 때 묻는 거고 그죠? 중2 늦어도 중3 때까지나 묻는 거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가 오는 애들은 통상 모의고사 지문 같은 데에서 수능 어법형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어법도 꽤 나와요. 그래서 find 목적어 ing가 오면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발견하다 혹은 목적어가 ing 하다고 인지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놈이 앉아있는 걸 발견한 거야? 뭐 내 자리인데 이 새끼 뭐지? confused 얘는 한 단어밖에 안 되지만 분사 구문이죠. 수동 분사 구문. 그래서 놀라서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네요. confuse는 헷갈리게 하다니까. 혼돈스러워 하면서 우리말로 능동이지만 confuse는 혼란시키다니까. 혼란시키는 게 아니라 혼란된 것. PP 주의하셔야겠고 혼란스러워하면서 he checked his ticket and realized 그는 티켓을 확인하고 깨달았어요. his mistake 그의 실수를 it was for Sunday not Saturday 여기서 it은 티켓이죠. 그 티켓은 일요일을 위한 티켓이었어. 토요일이 아니고 병신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엔 저 이런 짓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기 광명에서 KTX를 타고 고향이 전주인데요. 전주로 가는데 이경우였거든요. 누가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말을 걸까 하다가 내 자리 맞은데 하고 딱 보다가 정말 얘랑 똑같이 표를 잘못 산 거예요. 광명에서 전주 가는 걸 사야 되는데 전주에서 광명 가는 걸 산 거야. 이씨, 어떡하지? 됐다 이러고 이제 열차가 이제 출발을 하길래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그 이렇게 직원 아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저기 차창 밖으로 그래서 막 내려와가지고 저 이거 어떡하죠 하니까 그냥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그냥 서서는 가셔야 돼요 해가지고 그 다행이다 하긴 했어요. 네, 얘를 이제 이런 중신 새끼라고 욕할 처지가 전 안 되긴 합니다. 근데 그 되게 헷갈려요. 기차표 살 때 방향 변명입니다. 4번 A flush of panic spread across his face. flush가 무슨 말이에요? 경기 물 내리는 거. 이거 flush거든요. 혹은 flush는 홍조라는 말도 있어요. 얼굴이 붉어짐 하는 단어인가요? 어차피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패닉 상황, 혼란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깜짝 놀란 것 때문에 붉어진 얼굴이 spread, 퍼져나갑니다. 얼굴 전반적으로. He quickly approached the train attendant and explained the situation. 얘는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approach는 타동사고요. 뒤에 목적지가 와요. 그러니까 approach at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의미도 비스무리한 reach입니다. 그래서 reach 목적지, approach 목적지예요. 어디에 도착하다. 그는 빠르게 train attendant 승무원에게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resolve this? 무언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Nathan asked 라고 물었고요. Don't worry sir.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좌석이 남네요. 다행이네요. 좋겠다 이 새끼는 난 서서 갔는데 얘는 앉아서 갔나 봐요. The attendant said with a reassuring smile. reassure는 아셔야 될 단어입니다. 의의에서. 무슨 말이게요? 다시 확인시키다. 아니고요. 안심시키다요. 안심하게 하다, 안도하게 하다. 그래서 안심시키는 smile. 이런 애들은 이제 ing 주의하셔야겠죠. 안심하게 해주는 미소잖아. 이 웃음을 보면 안심하게 되는 거니까. Nathan exchanges all tickets for a new one. 여기서는 뭐 이 사람이 티켓을 교환해 줬나 봐요. 열차 승무원이. 그래서 exchange B for A라고 보통 말해요. A와 B를 바꾸다 해서. 그러면 이제 새 티켓과 오래된 티켓을 바꿨다. 그리고 his worries melting away. 여기에 형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어 동사 절이 오고요. 절 뒤에 콤마 박히고 요 ing면 얘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ing가 오면 물론 수동이면 pp겠지만 이때 ing 혹은 pp는 분사 구문이고 해석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뭐 하다라.
물론 하면서 분사 구문이니까 하면서 한 채로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콤마 박히고 뒤에 찍혀 있는 ing는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여기서 의미를 한번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읽으시는 게 해석상 더 유리해요. 그래서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합시다. 그러면 얘는 분사 구문인데 주어가 남아있는 분사 구문인 거예요. 이런 애들 보고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했다. 그리고 주어가 동사했다. 분사 구문 만들 때 주어가 다르면 남기죠. 그런 형태야. 그리고 그의 걱정은 녹아서 없어졌다. 그리고 settling into his seat. settle 여기서는 자리 잡다죠. 자기의 자리로 자리 잡으면서 또 분사 구문. 그리고 he let out a deep breath. 큰 숨을 들이쉬었고 feeling the tension in his shoulders ease. 그러면 여기에 ing도 주어, 동사, 콤마, ing 이렇게 가자. 얘도 분사 구문. 그리고 뭐뭐 하다. 그리고 느꼈다. feel 자체는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가 따라오죠. 그러면 어깨에 있었던 긴장감이 ease 편안해지고 완화되는 것을 느꼈다. 기차가 출발하면서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 돼! 빨리 밥 먹으러 가셔야 되죠? 밥 먹으러 가셔야 되니까, 오늘 숙제는 우리 지문 3개 한 거, 워크북을 해오시면 되는데, 프린트를 제가 해갖고, 네 자리에 갖다 드릴게요. 지금 얼른 내려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단어는 일단 이번 주에 데이 1에서 7까지 해가지고 오시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음 주 클리닉 시간에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 시간 어차피 숙제 검사하고 단어 시험 보는 건데, 어떡하지? 이번 주부터 할까? 근데 너무 촉박하잖아, 그러면. 네. 다음 주부터 클리닉을 하는 걸로 합시다. 네. 그래서 다음 주 클리닉 시간에 그러면 월요일 수업하고 금요일 수업하고 숙제하고 단어 일주일치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네. 그리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야, 근데 무슨 여기 너네 밥 메뉴가 내가 대충 이렇게 봤더니 나는 되게 좋아할 만한 메뉴인데 너네가 좋아할 만한 메뉴는 뭐냐? 그게 되게 아재틱하던데? 막 이렇게 막 김치찌개, 제육볶음, 불백, 만둣국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사실 내 입장에서는 되게 제일 좋은 메뉴인데 나랑 도버쌤이랑 한 얘기인데 그래도 여학생들이면서 그 루제 파스타 이런 것도 한 번씩 들어가고 일주일에 마라탕 한 번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괜찮아요? 안 가요? 그죠? 내가 거기 안 갈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남자애들 먹을 수 있어. 남자애들은 특히 이제 10대 남자애들은 고기충이기 때문에 막 갈비찜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여자애들은 안 먹을 것 같더라고. 아니 근데 심지어 우리 연대는 딸애들도 이런 걸 해, 그럴 수도 있어. 근데요.